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로 보이는데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더 이제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그 조국 장관 내정자 그 사주를 깊게 파기보다는 먼저 청렴도에 대한 얘기와 그에 빗대어서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쌤이 제가 사주를 볼 때 이 청렴도를 보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포인트가 그냥 뭐 제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냥 사주에 나쁜 놈이라고 써있다. 아니면 뭐 재성이 많으면 재다신약이라 그럴 거다. 뭐 돈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그거는 운명에 대한 그 기본 테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청렴하고 싶어도 청렴할 수 없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나서서 그런 뭐 나쁜 짓을 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뭔가 좀 법을 어겼다든가 아니면 좀 중대한 뭐 범죄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에도. 사소한 거는 조금 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이 더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뭐 비슷한 약간의 편법이든 뭐 죄를 지었든 간에 유독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더 판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꽤나 복잡해요. 특히나 정치인들 사주 볼 때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차차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청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일 먼저 청렴하지 않는 사주를 보는 방법, 그게 더 쉬워요. 청렴한 사주를 보는 거는 너무나 또 심플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청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러면 절대 청렴할 수 없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지켜야 할 게 많거나 챙겨줘야 할 사람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청렴이 아예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가족들하고 너무 가깝고 친하면 그게 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와이프나 자녀와 너무 가깝고 친하고 그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요, 무조건 기울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사람도, 그냥 일반 사람도요, 당연히 내 자식이 더 귀하지 다른 자식보다, 내 와이프가 더 좋고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인들도 이 프레임에 강하게 걸리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면은 뭔가 좀 공평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와이프가 해달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와이프랑 원래 사이가 나빠요. 그러면 해달라고 해도 당연히 안 해주겠죠. 예. 사이가 나쁘면 남보다 더 안 좋은 게 가족인데 또 따지면. 그럴 경우엔 무조건 안 해준다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어. 예. 근데 가족이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가깝다,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안 들어주면요, 욕해요. 예. 엄청 욕할 겁니다. 왜냐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욕먹기 제일 좋아요. 뭐 내 지금 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는 가족한테 잘 안 통해요. 일단 타인한테는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어떠한 뭐 뭔가 부탁을 했다, 뭐 꼭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그랬을 때 어떤 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위치에서 그런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요. 이런 거절이 훨씬 쉬워요. 근데 와이프나 자녀가 뭔가 부탁을 하거나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족이니까. 보고 있을 때 과연 뿌리칠 수 있느냐. 가족과 가깝다면 그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패턴 같은 거예요. 이런 패턴에서는 안 되는 게 있고요. 조국 장관 내정자의 사주를 보면은
가족과 가까운 사주예요. 신경을 많이 쓰는 사주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많이 신경 쓰는 사주예요. 그냥 냉정하게 뿌리칠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해요. 일단 사주에서는. 네. 일단 냉정하게 뿌리칠 사람은 아닙니다. 가족한테. 그렇게 보면 또 가족은 좋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치인들 사주를 볼 때는 뭐 대통령 후보자가 됐든 어떠한 이제 고위관직의 이제 정치인들 사주를 볼 때는 무조건 가족 사주를 봐야 됩니다. 자기 남편이나 뭐 와이프한테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무조건 봐야 돼요. 일단 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받아줄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의 뭐 98%는 걸려든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확률이 없어요. 네. 안 걸려들 확률이 굉장히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위치까지 가는 건요, 가족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나마 이젠 장관 내정자까지 올라갔으면 그래도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깨끗하다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느 정도를 깨끗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나마 난 건 맞습니다.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중간에 걸러졌겠죠. 뭐 진짜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 걸리는 바람에 또 그런 게 있죠. 그랬을 때 어쨌든 조국 내정자 사주를 봤을 때는 무조건 빼어나오기가 좀 힘든 일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오르는 과정이 많거나 복잡하면요, 이게 무조건 청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복잡하고 일도 많고 사건을 계속 일어나야 되고 이벤트도 많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뜻이 행동이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위치까지 못 가요. 이분 사주는 뭐 행동이 많고 부지런하고 막 이런 사주 맞아요.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이랬을 때 그 많은 인생에서 이 나이까지 있었을 이벤트 중에 그런 게 안 들어간다?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분이 그나마 적응다라는 거는 조금 더 뭐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일 수 있으나 아주 클리어하다라고는 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를 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 먹고 난 뒤에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껍질을 주머니에 넣는 게 낫느냐 아니면 길에 버리는 게 낫느냐 라고 했을 때 물론 그 껍질에는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겠죠. 그랬을 때 전 버리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다 그걸 버리는 걸로 행동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아이스크림이 많이 묻어있는 껍질을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이라면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아슬아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다고 그거 버린다고 뭐 우리가 범죄자라고 해서 막 감옥에 넣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아슬아슬할 정도의 좀 뭔가 약간의 룰 위반 같은 거, 약간 그 정도들은 해야지만 그 위치까지 우리 운명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사람이 뭐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쉽게 해서 깨끗하게 갈 수 있지만 만약 그 시간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스피드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이스크림이 묻어있는 껍데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바지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또 빨래를 해요. 빨래를 한 뒤에 또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평소의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그게 좀 드러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자면 뭐 개인의 뭔가 욕심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일부 이런 행동은 비윤리적인 행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중요한 건 그것을 일반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근데 제가 생각해봐요. 제가 허구한 날 아이스크림 먹고 껍데기에 아이스크림 묻어있는 걸 그냥 버렸어요. 이제 한 30년 동안 버렸어요. 제가. 물론 그때는 걸리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어떤 식으로든 뭐 환경부 장관의 내정자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안 되겠나요? 제가 일반인이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1도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환경부 장관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전에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버린 그런 거 기록이 있다든가 이런 게 많으면 문제가 돼요.
엄청난 기록을 걸고 넘어지면 제가 될 수가 있나요? 환경부 장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일반인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뭔가의 청렴도라는 거는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청렴도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해요, 사실. 청렴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랬을 때 더욱 지켜야 되는 건 일부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이젠 과정이 많거나 복잡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걸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정말 한 명을 고르자는 얘기예요. 뭐 법무부 장관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명 고르는 거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겠나 하고 찾지만 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도 장관 내정자의 이제 삶의 패턴을 보면요. 항상 최대치까지 도달하려는 좀 습성이 있어요. 뭔가 되게 열심히 살았죠. 항상. 그쵸? 좀 인생을. 이런 사람들도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아슬아슬한 패턴을 띌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어찌됐든 지름길을 간 거예요. 지름길. 자기가 열심히도 살고 뭐도 했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빨리 올라가려고 했던 지름길을 어찌됐든 선택을 한 겁니다. 같은 동년배보다는 더 뭔가 위로 갔다는 것부터가 지름길을 간 거예요. 일단 성공한 사람은 다 지름길 간 건데 그랬을 때 완전히 클리어하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크게 한 발짝을 점프해서 지름길을 갔느냐 아니면 그래도 꾸준히 갔느냐에 따른 뭔가 차이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인한테는 좀 해당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일반인들은 그런 지름길을 갈 수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인들은 어쨌든 이런 성공한 사람보다는 깨끗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뭔가 좀 씁쓸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약간의 좀 기분이 좀 상해 있고 삐져 있는 이유가 한마디로 이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뭐 약간의 뭔가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불법적인 요소나 편법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잘 이해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라는 마음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약간 머리 쓰면 할 수 있거든요. 약간 편법이든 이런 정도는 부동산에서의. 그렇지만 이런 교육에서의 편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벌.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도 교육 문제에서는 불법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은 이런 불법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돈으로써 조지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비싼 과외를 하든가 유학을 보낸다든가 돈으로써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국민들이 약간 돈으로 했다는 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난 그만큼 뭔가 그래도 다른 노력으로 이 틈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권력으로서 어떤 교육적인 특혜, 뭐 학력적인 특혜, 혜택을 받았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꿈에도 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 하나 얻으면 미래가 좀 더 굉장히 열려있고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부모님은 권력가에 자녀가 그런 식으로 행태를 해서 뭔가 학력이라든가 뭐 추후에 권력을 충분히 질 수 있는 부와 권력을 충분히 질 수 있는 걸 가지면 굉장히 불공평한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여기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는 거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밀어주려는 형태가 다음 차선 대선에 사실은 밀고 싶어서 그래요. 딱 티가 나. 그리고 이 조국 내정자도 사주가 대통령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장관을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다음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네. 뭔가 명분도 있고 뜬금없이 갑자기 민정수석 했다가 갑자기 딱 나오는 것보다 이게 더 그림도 좋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모습도 더 많고 뭔가 여기서
큰 개혁이라도 하면은 확실하게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명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의 가족 사주를 봐야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조금 더 패턴과 분위기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사주에 대해서 차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